자, 문제 6단원은 2차 함수를 배운 거야. 2차 함수는 기본적인 영어라든가 이런 거는 중3 때 다 했다고. 그래서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 그럼 뭔 말이야?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앞으로. 어쩔 때 그러냐면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그거를 굳이 방정식하고 함수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 자, 우리 먼저 148쪽에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얘를 다항함수다라고 하고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3차식이면 3차 함수다라고 하고 우리가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중3 때 배웠고 그럼 3차 함수는 고1 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3차 함수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고2 때 배워. 그것도 미적분을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이런 함수들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거는 상수함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그래프 옆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해?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꼭지점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올라오고 음수면 위로 올라오고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평행 이동한 형태 표준형에서 꼭지점 구할 줄 알아야 되고 X는 꼭지점의 X좌표 이게 추계 방정식. 너네 다 아는 거로 지금 빨리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있는 거야. 일반형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이라든가 축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151쪽에 유형 44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4m 빼기 7 이거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 2차 행에서로 묶고 x제곱 플러스 6x 1차항까지만 쓰고 1차항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문 닫고 원래 있던 함수 4m 빼기 7 이렇게 쓰고 그래서 여기 3개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그러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항상 이 두 개는 곱해서 밖으로 나갔지. 플러스 9니까 이거냐?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항상 얘를 0으로 하는 각 컴마 꼴랑지 마 3, 4m 플러스 2 이게 꼭지점이고 이 꼭지점이 몇 사분면이 있다고? 2사분면이 있다고. 그럼 2사분면은 뭐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뭐? 양수. 왜냐면 여기가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가 2사분면이 답이지. 그래서 m은 마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뭐 구해라? 범위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꼭지점을 구하려면 뭘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면 꼭지점을 구할 수 있고 그 꼭지점은 얘를 0으로 하는 각 컴마 꼴랑지 이렇게 구한다고. 이거는 정확히 중학교 때 구하는 방식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 꼭지점을 구하는 방식은 조금 이따 알려줄 거야.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안 바꿔. 조금 이따가 이제 알려줄 거고. 넘어가서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 결정 지금 중학교 거 복습하고 있는 거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2차 함수의 일반형이고 저거의 부호 이 a가 하는 역할이 뭐냐 a가 하는 역할이 뭐냐 a가 하는 역할 152쪽 하고 있어. a가 하는 역할이 뭐요? 너네 이거 다 중학교 지금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이요. 기말고사 때 2차 함수니까 뭘 일로 와. 2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어디 있냐? 응? 2차 함수에서 저 a가 하는 역할이 뭐다? 그래프의 모양. 모양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한다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다음 b가 하는 역할은 네, 축, 즉 꼭지점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꼭지점의 위치를 결정해. 너네가 생각하는 잘생긴 사람, 잘생긴 남자, 뭐 배우, 뭐 가수 누구요?
산이 누구 어떤 남자애가 잘생겼어? 연예인. 아니 여자한테 물어보지. 여학생한테. 저 김남준. 김남준?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김남준이 잘생겼어? 네.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웃어? 응? 이거는 왜 똑같이 생겼대요? 왜 같대요? 라고 외우면 돼. 뭔 말이냐면 B의 부호는 꼭지점이 Y축 왼쪽에 있으면 A의 부호하고 같은 거야. 방금 김남준하고 나하고 왜 똑같이 생겼대요? 라고 외우면 된다고. 찾아봐야겠네. 김남준이 누구야? 방탄이요, 방탄. 방탄이요? 네. 김남준이가? 네. 본명이요? 네. 그래? 방탄 애들 다 못생겼잖아. 아무튼 요 B의 부호는 A의 부호하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축이 즉 꼭지점이 Y축 왼쪽에 있으면 같아요 라고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요 C가 하는 역할은 뭐다? Y절편. Y축의 위쪽에서 만나면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중학교 지금 시험 문제라고. 45번. 자, Y는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첫 번째, A는 양수냐 음수냐? 위로 올라오니까 A는 무슨 수? 음수. 꼭지점이 Y축 왼쪽에 있네. 맞냐? 꼭지점이 Y축 왼쪽에 있으니까 B의 부호는 A의 부호하고 같다고. 음수. 다음 C는 Y절편. Y축하고 위쪽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 맞아? 자, 뭐 중3 문제니까 특별하게 지금 그래프 안 그리고 말로만 했어. 자, 1번. A하고 C하고 곱하면 무슨 수요? 음수고. 다음 2번. B하고 C하고 곱하면 무슨 수요? 음수고. 그 다음에 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요? 자, 이런 거는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함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당연히 음수, 양수 더하면 음수다 라고 하면 안 돼. 몰라. 왜? 음수, 양수, 마2, 마3, 100 그럼 양수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의 부호는 어떻게 한다? 함수 값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프를 그렸어야 됐네.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럼 얘는 뭐의 함수 값이냐면 B 앞에 있는 숫자의 함수 값. 2를 넣은 거야. 1. 여기다 1 넣은 거야. 그럼 2를 넣으면 뭐냐? 여기가 2네. 0이었네. 그러니까 2를 넣으면 0 맞았고. 4번은 B 앞에 있는 숫자를 넣었을 때의 함수 값이라고. 그러면 A마 B 플러스 C. 얘는 양수냐? 뭐를 넣었을 때의 함수 값이요? B 앞에 있는 숫자 마이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라고. 자, 여기가 마이니까 마이를 넣으면 무슨 수요? 양수 맞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았지. 답은 이제 5번일 건데 5번을 보면 A 플러스 2B 플러스 4C는 음수다. 얼마 넣은 거야? B 앞에 있는 숫자 2 넣은 거네. 그럼 2가 여기 있으니까 2 넣으면 무슨 수 나와? 음수 나오잖아. 그럼 2 넣으면 음수니까 맞았는데 왜 5번이 틀렸어? 항상 3번이나 4번이나 5번은 함수 값을 물어본 건데 너네 지금 이게 중3 시험 문제라고. 함수 값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함수 값을 물어본 건데 항상 함수 값을 만들 때 C 앞에는 뭐가 없어? X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로 만들어 놔야 돼. 근데 얘는 플러스 4C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4로 묶어내서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요?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이야. 틀리라고 2일 때의 함수값하고 틀리면 실수한다고. 2일 때의 함수값이 아니라 C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 1임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4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B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1을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2분의 1을 넣으면 무슨 수다? 양수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이렇게 A, B, C의 부호와 그 다음에 함수값 가지고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는 중학교 때도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마 뭐 내는 학교도 있겠지만 안 내. 다음 옆으로 와서 이제 56번 개념. 56번이네.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
46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얼른 하고 올게. 뭐 꼭지점이 주어지고 축이 주어지고 세점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x축과 뭐 차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다 중학교 때 나왔던 거니까 마지막에 나온 거니까 우리 교재에 나온 것만 한번 해보는데 축이 x는 마이너스 2다라는 말은 축이 x는 마이너스 2다라는 말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삐리리다라는 말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삐리리란 말은 결국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말이네. 정확히 지금 중학교 거야. 그러면 모르는 게 몇 개다? 하나, 두 개니까 점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0,6하고 마상, 0하고 대입해서 연립. 넘어가서 우리 156쪽 156쪽부터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해야 될 내용들이라 이제 미리 아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6쪽을 보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결국에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개념에 앞서서 우리가 5758보다 먼저 저기 뒤로 가서 60쪽 개념 60쪽으로 가보고 60번 개념 160쪽 자 우리가 봐봐 그래프에서 교점을 구하려면 그래프에서 교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는 y는 fx야 그 다음에 여시 손발이 봤지? 안 보고 있었네 왜 놀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그래프는 y는 gx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이 지금 이거잖아 맞냐? 이 교점을 구하려면 두 개씩 이 교점이라는 거는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한다는 이 점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요? 연립하는 거야 연립 요 개념이에요 지금 교점을 구하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y는 fx는 gx 그러니까 이거지 fx는 gx 얘를 풀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요거를 구하면 요거를 풀으면 결국 뭐라고? 두 교점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 해가 두 교점에 x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fx는 0 그러면 fx는 0 그러면 요 식은 y는 fx라는 식하고 y는 0이라는 뭐야 이게 x축을 연립하다라고 한 거네 그러니까 어떤 fx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교점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와서 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하고 똑같다고 했냐 우리가 2차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 맞냐? 2차 방정식을 쓸 때 어떻게? y에다 0을 넣잖아 이렇게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결국 잘 봐 2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2차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x축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네 2차 함수와 x축의 연립, 교점을 구하려면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을 말하는 거고 거꾸로 x축하고 2차 함수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즉 또 이 식이 꼭 이렇게 2차식, 2차식 뿐만 아니라 얘가 뭐 1차식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또 x축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두 개란 말은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교점이 하나, 두 개란 말은 근이 몇 개다? 교점이 두 개라면 근이 두 개다 교점이 하나라는 말은 교점이 이렇게 하나야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결국 그렇게 만든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어떤 2차 방정식을 풀면 교점에 x좌표가 나오는 거고 내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연립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식만 다룰 거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생각해도 된다고.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요 개념을 먼저 적용한 거예요. 우리 156쪽에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연립하면 돼. 그럼 여기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연립한다는 말은 x축이 y는 0이니까 2차식의 y 자리에 0을 넣으면 되네. 그래서 뭐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다.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국 만나는 점의 개수일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어떤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나누면 너무 경우가 많아지니까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생각해서 위로 볼록도 생각했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x축하고 요 2차 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x축하고 2차 함수 즉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여기다 0을 넣으면 되고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얘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근이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만나는 거고 얘 판별식 d가 0이어서 중근이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 거고 판별식 d가 0이어서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근이 만나는 점이 없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그래프는 결국 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뭐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결국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다. 또 거꾸로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를 뭘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158쪽 47번 47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라. 그 말은 x축이니까 y는 x제곱 빼기 ax 플러스 2a 이거하고 뭐라고? x축하고 그럼 x축은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라고.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넣어. y에다 0을 넣어서 뭐를 만들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그 2차 방정식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럼 근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죠? 한 개 있어야 된다. 근이 한 개란 말은 중근이니까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을 갖지. 그래서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8a이고 얘가 0이 나오려면 a로 묶고 a 빼기 8은 0이니까 a는 얼마? 0이거나 또는 a는 얼마면 된다? 8이면 된다. 그런 a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래서 이거 이제 모두 구해야 돼. 자 다음 우리가 x축이니까 y에다가 0을 넣은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었으면 직선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mx 플러스 n이라고 나오잖아. 직선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mx 플러스 n이라고 나온다고? 직선은 mx 플러스 n이야. 그러면 내가 교점을 구하려면 그 2차 함수하고 그 2차 함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직선하고 연립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그래도 뭐가요? 그래도 이게 뭐 넘기면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에 또 뭐? 근이 두 개를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풀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고. 이거 플러스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서 얘가 알파 중근으로 나오는 거고. 얘가 판별 사이 자고 있고. 됐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 안 만나. 그래서 안 만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x축이면 y는 0이 x축이 함수로 나타내면 y는 0이니까 그냥 여기다 0을 넣어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직선이면 여기다가 직선을 넣은 거예요. y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마디로 y는 2차 함수 y는 직선 두 개를 연립하면 요 y 대신에 대입법 요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네. 그럼 이 식을 넘겨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이 두 개냐, 0개냐, 없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거냐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159쪽에 그 내용이 딱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옆에 160번 먼저 보고 왔대. 160쪽. 60번 개념은 결국 방정식의 실근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더라.
그 그래프가 뭐 x축이든 직선이든 아니면 이것도 아까 이렇게 2차식이고 여기도 2차식이어도 결국 두 개를 연립하면 그거의 근의 개수가 결국 교점의 개수가 된다라는 개념. 항상 우리가 함수식 어떤 함수식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제 연립하면 돼. 이거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식은 앞으로 배울 너네가 모든 함수식들의 교점은 연립하면 돼. 연립이란 식,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점인 거고 그게 교점인 거고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한다는 것이 우리가 연립 방정식, 요 식도 만족하고 요 식도 만족하고 그런 x, y를 찾는 게 연립한다, 즉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쭉 그 내용으로 쭉 나와 있어서 결국 우리가 뭐 2차 함수하고 저기 방정식 다 2차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뭐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살짝은 다른 개념이죠. 방정식의 개념하고 함수의 개념이니까 살짝은 다르지만 똑같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우리가 나중에 배울 2차 부등식도 사실은 방정식으로 바꾸고 함수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나중에 부등식도. 그래서 일단 우리 이 세 가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생각해야 될 거다 아마. 그래서 우리 또 48번 유형으로 가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떤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그랬어. 그러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이라는 2차 함수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요거의 교점이니까 뭐 하는 거? 연립하는 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 쓰고 옆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마3 마b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풀면 교점이 나오는데 x좌표가 그 x좌표가 뭐하고 뭐래? 2하고 5래. 됐냐? 그럼 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 y는 써져서 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 뭐 문제로 바뀌었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문제로 바뀌었네. 두근을 하니까 두근의 합 7은 요놈분의 요놈에 부호한대. 이거네. 그다음에 a는 얼마다? 마 8이냐? 그다음에 두근의 곱 10은 a분의 c 마 3 마 b b는 마 13이냐? 그래서 a, b 값 구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2차 함수 문제인 것 같았는데 결국 교점이니까 연립에서 2차 방정식. 근데 그 2차 방정식에 미정계수 넣어놓고 근과계수와 관계 써먹는 문제 유형.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자, 이제 우리 옆으로 와서 162쪽에 그러면 만나는 뭐 값 또는 뭐 범위 구하라는데 우리가 2차 함수하고 직선 그러면 또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다시 그럼 두 식을 연립하면 돼. 연립 바로 해볼게.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연립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x제곱 빼기 x 빼기로 묶으면 1 플러스 2냐? 이렇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파멸시티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난다 그랬고 저기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근이 두 개 나와야 되니까 파멸시티가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파멸시티가 0이다. 만나지 않으려면 파멸시티가 0보다 작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 되네. 자, 여기까지 해서 결국 뭐 한 거냐면 방금 우리가 교점은 어떻게 한다? 두 식을 연립해서 한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그래프의 교점 지금 2차 함수만 가지고 하네. 나중에 미적분 배우고 그러면 3차 함수도 할 건데 일단은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이라든가 x축이라든가 또는 2차 함수라든가 그런 것들의 교점은 두 식을 연립하면 되고 연립하면 여기에서는 함수였던 것이 2차 함수였던 것이 뭘로 바뀐다? 방정식으로 그냥 바뀐다. 요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교점은 해결을 하고 또 연립은 어떤 두 개를 나타내는 어떤 소형들의 교점을 의미하더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 쭉 이제 알아두면 되고 저거 하나 한 거라고. 그러니까 교점은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하면 되더라. 그거 쭉 설명하려고 2차 함수부터 쭉 복습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배우는데 뭐를 배우냐면
우리가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우리 아까 그랬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고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너네가 항상 그래.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하면 분수 함수라고 그래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무리 함수라고 또 그래프 배우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 수원 배우면 지수 함수 그래프 배우고, 로그 함수 그래프 배우고, 또 삼각함수 그래프 배우고,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 가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왜 그리냐? 그래프를 왜 그릴까? 그래프. 첫 번째, 방금 그래프 그리면 교점을 해서 뭔가에 활용할 수 있고, 다음,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게 무슨 값이요? 최소.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값, 미니멈 최소 값이고, 얘는 무슨 값이요? 최대. 제일 위에 있는 값, 최대 값이지. 맥시멈 m. 라지 m은 최대 값, 스몰 m은 최소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네. 그래서 a가 양수이면 뭐 최소 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이면 최대 값이 있는 거네. 그럼 생각을 해봐. 어디서 최소가? 제일 밑에 있는 점이 뭐겠냐? 최소. 최소인데 그 점이 뭐겠어? Q는 뭐? 꼭지점이지, 꼭지점. 얘도 꼭지점이지. 자, 생각해봐.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썼어.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했다고 한마디로. 얘도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썼어. 그럼 생각해봐. 얘가 양수요. 얘가 양수면 이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뭐라 그랬냐?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q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면 점점 커지잖아. 그럼 제일 작을 때 뭐를 더해야지 제일 작아? 0을 더해야지. 즉 얘가 0이어야지 제일 작은 값이라고. 우리가 얘를 0으로 하는 값이 뭐였어? 꼭지점에 x좌표. 즉 x가 얼마일 때? p일 때 제일 작은 값 뭐를 갖는다? q를 갖는다. 즉 x가 p일 때 제일 작은 값 q를 갖는다. 거기 어디라고? 꼭지점이라고. 마찬가지 위로 올라오니까 얘가 음수요. 음수면 생각을 해봐. q라는 거에서 얘를 뺄 거야. 뺄 건데 빼면 뺄수록 작아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제일 크려면 어째야 돼? 안 빼야지. 0 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아. x는 뭐 p일 때 무슨 값? 최대값 q를 갖는다. 결국 그 점이 어디라고? 꼭지점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게 y는 뭐 2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5였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은 5를 갖는다. 꼭지점.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에서 최대값만 있을 거고, 최대값은 얼마나? 3이다.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당연히 얘가 이거 여기까지만 올라온 게 아니라 저 끝까지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 없어. 존재하지가 않아. 계속 커지니까. 이것도 계속 작아지니까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163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중3 때 있었던 건데 굳이 최대 최소까지는 하지 말자 하고 고등학교로 넘어온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옆에 보면 우리 이 165쪽에 모든 범위에서 생각하니까 얘가 최소만 존재하는 거고 얘가 최대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제한된 범위란 말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야.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해라 라고 그래프를 자를 거야. 자르면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다 존재한다고. 하지만 제한된 범위가 아닐 때는 우리 164쪽에 이제 문제처럼 50번 문제처럼 첫 번째 문제는 요 함수 자체가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 해서 아래로 볼록이잖아.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슨 값만 있어야 된다? 무슨 값만 구할 수 있다?
최소값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잖아.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가질 때라고. 그럼 밑줄 쳐야 돼.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가질 때 거기다 밑줄 쳐야 돼.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 저게 무슨 말? 요한이 영어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해석해야 되나? 딱 밑줄 치고 이거 무슨 말이야? 꼭지. 야, 요한이 목소리 왜 이래? 그러지. 뭐가? 꼭지점이 2,3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 2차 함수는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아래로 볼록이었으니까 최소값만 갖는 거고 그 최소값은 어디서? 꼭지점에서 갖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지점이 2,3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꼭지점은 어떻게 구한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한다 그랬잖아. x제곱에 4ax 절반 2a의 제곱 4a 제곱을 더하고 빼고 원래 있던 꼴랑지 쓰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2a 전체 제곱 빼기 4a 제곱 플러스 b. 그래서 얘를 0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2a 컴마 이게 꼭지점이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니까 a는 마 1 얘가 3이 되니까 마 1 넣으면 마 4 7이냐? 맞냐?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네. 됐어? 그래서 지금 일단 꼭지점을 아까 이렇게 안 구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중딩 방법이라고 그랬지. 꼭지점을 뭐 일단은 중딩 방법으로 해가지고 얘가 꼭지점이구나 라고 해서 꼭지점이 얘가 나오니까 같다 한 거고 여기는 아마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꼭지점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고등학교 방법으로 구하는 거를 알려줄 거라고 문제 하고. 자, 뭐 내가 알려주는 방법이 더 너네가 생각할 때는 더 불편할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뭐 판단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연습이 중3 때도 잘 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내가 알려주는 방법은 뭐 알아서 뭐 판단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중3 때는 하긴 너네 지금 중3이니까 안 알려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아무튼 알려줄 테니까 하고 두 번째는 fx가 지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요. 자, 얘의 최대값이 11이래.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11이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 꼭지점에서 갖는다고? 얘를 꼭지점 포함하면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은 거지. 근데 얘는 지금 표준형을 바꿀 때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지금 둘 다 알려준 거야. 어디에서 뭐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라고. 그럼 얘도 중리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면 마이너스로 묶고 1차항까지만 쓰고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문 닫고 꼴랑지 쓰고 이렇게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여기까지 완전 형식이니까 플러스 9 플러스 k 이렇게 그럼 얼마나? 3, 5 플러스 k가 꼭지점이고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결국 k는 얼마요? 2네.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옆에 문제에 있는 것처럼 62번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우리는 결국에 뭐냐면 그래프를 자를 거란 말이야. 그래프를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자를 수 있냐면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잘릴 수도 있고 그래프를 주어진 x값에 따라서 자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를 지울게. 여기를 지우고 아래로 볼록인 경우만 그래프를 잘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래. 그러면 요게 그래프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잖아.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인가? 그래프를 이렇게 자르면 이게 최소값이고 요게 최대값이잖아. 다음 그래프를 이렇게 자르면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다 하면 안 되지.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거 뭐 여기 꼭지점 얘가 최소값이잖아. 그럼 결국 세 가지를 자른 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른 게 결국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냐면 꼭지점. 이 꼭지점보다 잘라지는 게 왼쪽에 있냐? 아니면 꼭지점보다 잘라지는 게 오른쪽에 있냐? 아니면 범위가 잘라지는 게 꼭지점의 양쪽에 있냐의 차이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꼭지점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프를 자를 때.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을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꼭지점을 빨리 알아야 되고 얘도 꼭지점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 꼭지점을 빨리 아는 방법이야 이제. 중학생처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꼭지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하고 축하고의 교점이 꼭지점이요. 포물선하고 축하고의 교점이 꼭지점이요. 그러면 축은 어디에 있든 간에 두 개의 근, 이 알파라는 근하고 예를 들어서 베타라는 근의 축, 이게 x축이면 요 축은 대칼보면 이렇게 접어다 펴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 선은 이 근은 이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똑같아 항상.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하고 얘하고의 한 가운데, 얘하고 얘하고의 한 가운데란 말은 평균, 알파하고 베타하고 둘이 더한 거의 평균 이게 꼭지점의 x 좌표인 거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두 근의 합은 연원분의 연원에 부호한대잖아. 그거를 얼마로? 2로 나누면 꼭지점의 x좌표라고. 그럼 내가 꼭지점의 x좌표를 구했어. 그럼 그 x좌표를 이 함수식에다 넣으면 y좌표가 나오는 거지. 뭔 말이냐? 자,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도 돼. 근데 얘는 두 근의 합, 연원분의 연원분의 연원에 부호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6, 마 6에 부호반대니까 6이잖아. 두 근의 합이. 6을 2로 나눠. 그러면 3, 다음 여기다 3을 넣어. 마구 18. 그럼 뿌라구 K. 9 플러스 K. 이게 뭐다? 꼭지점이라고. 똑같이 나왔잖아. 이제 왜냐면 보통 꼭지점은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할 때 꼭지점은 x좌표만 알고 y좌표는 함수값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결국 꼭지점을 최초에 아까 여기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지만 어차피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니까 내가 최대 최소가 되게 하는 꼭지점 x좌표만 알고 싶으면 이렇게 x좌표만 이거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걸로 해서 구하고 그 값을 실제로 알고 싶으면 넣어서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도 마찬가지고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꼭지점의 위치. 그러니까 꼭지점의 위치를 구하려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꼭지점이라는 거는 포물선하고 축하고의 교점이고 축은 좌우의 대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한 가운데 평균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하면 굳이 이렇게 안 쓰고도 빨리 구할 수 있다고. 얘 같은 경우도 문자가 있으니까 뭔가 좀 복잡하지? 근데 문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 이렇게 구해도 복잡하지. 그러면 다시 얘는 뭐 꼭지점 구하는데 두 근의 합 연원분의 연원이니까 4a를 2로 나눠 마이너스 4a제 이거분의 이거에 부호받으니까 마이너스 4a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a 그 마이너스 2a를 넣어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b 하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b 하고 지워버려서 확인을 못하겠네. 똑같겠지? 꼭지점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 꼭지점이 2,3이란 말이니까 2고 3이고 내가 문자가 있어서 싫으면 애초에 꼭지점의 x좌표가 2니까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를 2로 나눈 거 마이너스 2a가 2구나. 마이너스 a는 a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놓고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네. 2니까 2를 넣으면 되지. 2 넣으면 얼마야? 4 빼기 8 플러스 b 이게 3이 나와야 되니까 b는 7. 잘못했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닌데 아까 b는 마 7이 아니었어?
어디 보자. A가 마 1이요. 마 1 넣으면 마 4고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얼마야? 4지 4. 4를 2로 나누니까 2. 2를 넣으면 요거지. 그러면 7. B7 맞냐?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빨리 구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연습해서 하면 충분히 빨리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한된 범위 우리 166쪽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네. 우리 51번 유형. 자,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범위가 나와. x를 6까지만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2차 함수 y는 지금 3분의 1의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k. 자,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뭐를 구해라? k 값과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러면 봐봐. 웬만하면 여기 얘도 나왔잖아. 여기가 문자로 나온 거는 이제 심화 문제요. 심화 문제. 축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되는 게 달라지거든. 그래서 여기가 문자로 나온 거는 심화 문제고 일단은 아래로 볼록이고 두 분의 합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 그러면 3분의 1분의 2니까 6이잖아. 6을 2로 나누면 얼마다? 그래서 x가 3인 거야. 그럼 x는 3은 요 사이에 있잖아. 사이 3은 요렇게 있는 거 요쪽으로 3칸 이쪽으로 1칸 2칸 3칸 이렇게 원래는 옆으로 3칸인데 어차피 상관없어. 옆으로 3칸이든 요렇게 3칸이든 어차피 얘는 6칸 갈 거잖아. 이쪽으로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갈 거니까 어찌됐든 얘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 얘보다 얘가 더 많이 올라가면 되니까 결국 요거라고 그냥 여기서 옆으로 1칸 2칸 3칸 여기도 1칸 2칸 3칸이나 이쪽으로 1칸 2칸 3칸 이렇게 3칸이나 어차피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그래서 여기 즉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얼마요? 6이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을 넣은 것이 최대값이라고. 최대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넣은 게 최소값 이게 넣은 게 최대값 이런 게 아니라고. 물론 얘는 맞아.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고 6이면 마3을 넣은 게 최대값 6을 넣은 게 최소값. 얘도 뭐 마3을 넣은 게 최소값 6을 넣은 게 최대값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간 경우는 얘를 넣은 거나 얘를 넣은 게 최대값이고 얘를 넣은 게 최소값이 아니라고. 더 밑에 있는 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항상 이것처럼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놈이 최소값인 거. 최소값은 3을 넣은 게 최소값이네. 그래서 여기다 3 넣으면 9에서 3분의니까 3 빼기 6 플러스 k 그게 마 1이라고 했으니까 k는 얼마요? 2냐? k 값 구했고 k가 2니까 여기다 이제 2 쓰고 최대값 얼마? 마 3을 넣은 게 최대값이라고. 그래서 최대값은 저기다가 마 3 넣으면 되니까 9 또 3 마마 플러스 6 플러스 k는 2였어 11이요? 맞냐? 최대값은 11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요거 그래프의 꼭지점의 위치 그것도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려지니까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는 빨리 구하자. 그 꼭지점의 x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두 분의 합을 얼마로? 2로 나눈 게 꼭지점의 x좌표라고.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최소 일단 구하는 것까지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우리가 중학교 거는 이게 웬만하면 이것도 물론 나오지만 이 제한된 범위는 안 나올 거고 웬만하면 다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 숫자로 나오니까 꼭지점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방법을 너네는 이제 좀 빨리빨리 지금 고등수학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써먹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거든. 근데 아무튼 산수 계산 좀 정확히 해야 되고 그래도 좀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제 하기 싫어질 건데 그래도 좀 표준형으로 바꿔서 좀 하는 걸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166쪽까지만 뭐 본인이 안 까먹을 것 같으면 저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 꼭지 좀 빨리 구해서